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멀고도 험하다. 저희가 몇 미터예요? 나는 왜 이곳까지 왔을까? 유럽의 최고봉 엘브루즈. 50살에 내가 오르는 것은 만용이었을까? 나보다 젊은 남자 대원들도 서서히 지쳐간다. 저들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일 것이다. 엘브루즈 정상이 눈앞에 바짝 다가왔건만 다리는 내 맘 같지 않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왔습니다. 드디어 정상이다. 내가 엘브루즈 정상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쪽으로 있어. 저 카메라 있어. 여보 나 해냈어.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해낸 거지? 네. 여보 나 잘 해냈어. 고마워. 아유 고마워. 이제 앞으로 한참 명화의 다리가 온통 상처투성이다. 등산화에 익숙해지려고 등산화를 신고 몇 킬로미터를 뛰었던 것이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부지런히 해야지. 빨리 걷기부터 시작해서. 이번 엘브루즈 원정에서는 명화와 나만이 여성 대원이다. 남자들과 함께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 못지않은 체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가장 신경 쓴 부분도 체력 관리였다. 오늘은 엘브루즈 원정대에서 체력 단련과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해남의 주작산을 찾았다. 산의 웅장함을 어디에 비유할까? 내게 있어 산은 언제나 본능적인 그리움과 모성이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문 산악인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취미로 산을 다니다가 이제 그런 기회가 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국내 산이야 얼마든지 이 산 아니면 내가 다음에도 갈 수가 있는데 회산은 이제 기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가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거예요. 이번에 못 가면 다음에도 못 갈 것 같아. 엘브루즈가 한번 꼭 가보고 싶었었어요. 가보고 싶었던 참에 이렇게 또 기회가 됐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는 꼭 어떻게 정상을 꼭 밟겠습니다. 낙천적이고 겁이 많은 명화와 도전적이고 차분한 나는 성격은 다르지만 이미 오랜 동료이다. 속리산 천왕봉에서 충남 서산 안흥진 지령산에 이르는 412여 킬로미터의 금북 정맥을 청주에 사는 주부 4명이 종주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명화와 나는 백두대간에서 이어지는 13정맥 중 하나인 금북정맥을 완주했다. 의미 있는 산행을 고심하다가 금북정맥을 완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드디어 2년여 만에 종주에 성공한 것이다. 2년여를 금북정맥을 타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몸으로 산을 이긴 것과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산친구인 명화를 얻은 것이다. 많이도 헤맸지 우리. 그러는데 이제 이게 한 구간씩 늘어갈 때마다 요 정도 그 보는 눈이 트이는 거예요. 눈이 길눈이. 명화와 내가 엘브루즈 원정을 선뜻 떠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얻은 자신감 덕분이었다. 종주를 앞두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너 배낭 무게 너무 늘리지 마. 그러니까 토종꿀도 타먹고 녹차도 타먹고 하면은 내일이면 엘브루즈로 떠난다. 떠나기 전에 대원들이 먹을 음식을 사기 위해 장을 보러 나왔다. 한달 했었잖아요. 이거 늦게 열흘간의 체력전에서 고추장은 필수 품목이다.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하려면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니 부풀 안 나가고 그냥 갖다 놓고 와.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니어서 먹고 싶은 것을 모두 사가고 갈 수는 없다. 전체 배낭 무게가 20kg이 넘으면 돈이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이다. 원정대원들 모두 직장인과 주부이기 때문에 한 푼의 돈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다. 근데 무게가 장난 아니던데. 무게 때문에 근데 거기다 오버차지를 줘요. 여기에서는 괜찮은데 아니, 그러니까 20kg가 넘으면은 이제 더 추가 비용을. 오버차지를 줘야 돼.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놓고 가야지. 그럴 수밖에 없겠어. 20kg라는데 내가 들어온 느낌으로 달아보진 않아도 상당하겠더라고. 내가 집에 없는 열흘 동안을 대비해서 김치라도 담가놓고 가기로 했다. 잠시 나는 주부의 자리를 비우고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공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은 걸 보면 나도 어쩔 수 없는 주부인가 보다. 떠나기 전에 잠깐 친정집에 들렸다. 어렸을 적부터 산을 좋아해서 틈만 나면 밖으로 돌던 딸을 이제는 제 팔자련이 받아들이시는 어머니. 오랜만에 장을 봐온 것을 보며 내가 또 산을 가는구나 어머니는 눈치를 채신다. 대산까지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잘 갔다 올게. 이제는 그만 산에 가라고 붙들 여력도 없으신가 보다. 꼭 가서는 못하니까 전화. 와서 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잘 갔다 올게. 예. 예. 아이, 조심하지요. 또 잘 갔다 올게. 무사히 돌아온 딸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 어머니는 안심하지 못하실 것이다. 아무 사고 없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친정에 간 사이 명화도 동생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다. 가게를 운영하는 명화는 이번 원정 때문에 여러모로 동생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 이렇게 옆에서 믿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번 해외 원정도 힘들었을 것이다. 정상에 일행들하고 잘 갔다 오시 정상 꼭 좀 저겠죠. 행복하고, 응? 진짜 건강하게, 응?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와야 된다. 나나 언니나 이번에는 꼭 어떻게 도전해볼게. 나 없을 때 혹시 밖에서 또 회식할 때 술 조금만 먹고 괜히 또 남편은 그 누구보다 든든한 후원자이다. 남편은 내가 마음껏 산을 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었다. 또 한 사람 있지. 그래서 요번에는 같이 가는 사람이 아주 튼튼한 사람들이 있어서 나도 왠지 좀 더 걱정이 덜 드는 것 같아. 내 체력만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올라가는 날 날씨나 도와주고. 여보세요? 엄마? 선영아. 네. 시집간 첫째 딸이 전화를 했다. 엄마 내일 출발이지? 엄마 내일 몇 시에 출발이에요? 아침에 레저토피아 앞에서 6시 반. 너무 일러서 나는 못 가보겠네. 가족들의 성원이 나에겐 무엇보다 큰 힘이다. 산에 다니느라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것이 문득 미안하다. 일러서 보고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그래. 고맙다. 이제 5일날 드디어 출발일. 내가 이번 원정을 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다. 고산 등정이 어떤 것인지 실감해보지 않은 남편도 이번 원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원정 대원들 중 나이가 제일 많은 나는 다른 대원들에게 누를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많은 이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떠나는 길, 과연 나는 이번 원정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을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호텔에서 짐을 풀기도 전에 불필요한 짐을 빼내는 작업부터 한다. 23kg. 신발 빼면 되고 23kg. 23kg요. 신발 안 뺐으면 러시아 국내선을 탈 때 짐의 무게가 20kg이 넘으면 비용이 더 든다. 어떻게든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짐을 20kg 이하로 맞추기로 했다.
22kg. 2kg 오버. 결국 생각해낸 것이 등산화를 신고 비행기를 타는 것. 한여름에 모스크바에서 플라스틱 등산화를 신는 것이 힘들긴 하겠지만 경비 절감 차원에서 모두들 동의했다. 그냥 딸랑딸랑 이렇게 나가려고 전부. 이상입니다. 어제 잘못 들은 바람에 더 힘들었어요. 자신들의 실수담을 털어놓으며 이국당의 하루를 마감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미네랄 보디로 가기 위해 부노코바 공항에 도착했다. 모스크바에서 미네랄 보디까지는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다행히 짐에 대한 추가 금액은 많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정말 엘브르즈에 가고 있는 것일까? 서해를 지나 중국의 회부, 몽골의 고비 사막, 시베리아의 서부를 가로질러 붉은 광장 모스크바에서 미네랄 보디까지.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엘브르즈는 여전히 멀리 있는 것 같다. 5시간의 시차와 백야의 영향으로 대원들 모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나는 엘브르즈를 꿈꾸며 잠들었다. 전세버스를 타고 5시간 정도를 달려서 도착한 곳 박산 계곡의 이트콜. 엘브르즈를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서에서 입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엘브르즈의 발밑에 위치한 이트콜이란 마을은 엘브르즈를 오르려는 수많은 등산객들과 스키어들로 만원을 이루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장수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고 미네랄 워터의 고향이기도 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전 대원들이 간단한 복장으로 고도 적응 훈련에 나섰다. 상쾌한 날씨 탓인지 몸도 마음도 가뿐하다. 오늘의 훈련은 해발 3050m의 체케뽕 등반이다. 체케뽕은 첫 고도 적응 훈련에 적당한 높이기도 하지만 엘브르즈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거 먹어도 되겠나 이물. 양탄자 같은 풀바디에 핀 들꽃이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한다. Once there were valleys where rivers used to run. 제케뽕까지 가는 길은 사계절, 자연의 아름다움이 모두 녹아있다. 푸른 초원은 완연한 봄을 알리는데 만년설이 덮인 코카서스 산맥은 보기만 해도 서늘한 겨울이다. 대원들은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에 흡사 소풍 나온 어린애처럼 즐거워진다. 기가 막히게 했다. 소방사에 넣고 이거 비슷하지? 어? 소방사에. 어떤 거? 이거 하고 싶어. 오. 사진으로 남아 이곳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해서 셔터를 바삐 누르는 대원들. 어쩌면 이런 여유도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해발 2750m 산악 카페까지 올랐다. 겨울이면 스키어들의 휴게소가 되는 곳이다. 처음으로 엘브르즈와 대면을 했다. 엘브르즈는 페르시아 말로 눈으로 덮인 산이라는 뜻이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프로메테우스가 형벌을 받는 곳이 이곳 엘브르즈라고 한다. 나는 엘브르즈에 붙여진 이름 중에서 행복의 산이라는 이곳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이 가장 마음에 든다. 나에게도 엘브르즈가 행복의 산이 될 수 있을까? 엘브르즈의 거대한 위용이 자꾸만 나를 주눅들게 한다. 가벼운 트레킹이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인 등반이 시작됐다. 지금부터는 해발 3050m까지 고소 적응 훈련을 해야 한다. 보통 해발 2500m를 넘어서면 신경계통과 근육, 심장에 이상이 오는 고소 증세가 온다.
고도를 천천히 높이면서 신체를 적응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이다. 리프트가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웃음을 선사하는 명주 씨의 장난기가 또 발동을 했다. 해발 1950m가 최고봉이었던 명규 씨지만 장난을 치는 걸 보면 아직까진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My name is Vladimir. And tomorrow, if I meet you in Barrow. 엘브르즈는 산을 사랑하는 세계 각국의 등반가들이 모여드는 산이다. 엘브르즈 동봉을 처음 오른 사람은 1829년 임마누엘 원정대의 현지 가이드인 가시르포로 알려져 있다. 동봉보다 높은 서봉은 1874년 영국인 그로브가 초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3050m의 체켓봉에 오르자 고소 증세가 일어난다. 4시간의 산행으로 고도를 1000m 정도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내일 모레 저는 다 저기 정상 쓸 거예요. 엘브르즈와 맞대면한 대원들이 갑자기 심각해졌다. 아, 저 가운데 저 중간에. 좀 보니까 왠지 나 조금 두렵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웅장하게 앞에 서 있으니까 좀 두렵고 좀 걱정도 되는데 좀 이제 노력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정상 꼭 가도록 노력할게요. 엘브르즈 등반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산이지만 고도가 5000m가 넘다 보니 고소를 적응하는 것이 등반의 관건이다. 대원들은 조금씩 다가오는 고소 증세를 호소한다. 담배 한 대 피니까 더 좋지, 기분이. 대원들은 처음 경험한 고소 증세에 대해 얘기를 나누며 이번 등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감한다. 여기를 짚어야 되겠다는데 다른 데 짚어지더라고. 이게 거리가 잘 안 되더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계속 어떠냐고 또 뭐냐고 자꾸 궁금해했잖아. 바로 이제 그런 증상이 슬슬 이제 오는 거예요. 제켓봉 아래에는 조그만 관광마을이 형성돼 있다. 이곳에는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파는 시장도 있다. 네.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 예쁘다. 이뻐? 하나 사가지고 갈까? 멋있네. 좋다. 이뻐? 너 이렇게 거울 좀 보자. 괜찮은 것 같은데. 쌈짓돈이라도 벌려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내일은 4200m 퓨리우 산장까지의 고단한 등반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보다 1200m를 더 오르기 때문에 고소 증세가 심해질 수도 있다. 게다가 3200m부터는 눈이 쌓여 있어서 철저한 장비 점검은 필수이다. 이거를 센터. 이렇게. 생명벨트란 말이에요. 생명벨트. 그래서 로프를 풀렀다는 거는 생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되지. 그러니까 로프를 풀는 게 대원들 아니라 모두 설산 등정은 처음이기 때문에 장비 점검과 안전을 몇 번씩 강조한다. 엘브르즈는 철저히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정상이 허용된 산이다. 몇 번씩 준비물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비타 채? 괜찮네. 예? 이거 한번 다시 보고 해. 천천히. 근데 오늘 왜 뒤로 처진 거야? 내려올 때? 무릎에다 치료해가지고 무릎이 조금이라도 잘못될까봐. 그래서 좀 조심을. 전에 무릎을 다친 경험이 있는 명화는 이번 등반에서 무릎이 가장 신경이 쓰인다. 늦어서 그렇지 가는 것까지가. 오늘 올라가 보니까 3000 올라가는데 전에는 별로 몰랐는데 조금 이렇게 호흡곤란 같은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조금 빨리 오는구나 싶어. 엘브르즈 원정 4일째의 날이 밝았다. 해발 3900m 바렐 숙소까지 자신의 짐을 들고 날랐다. 엘브르즈에 조금씩 다가갈수록 고소 증세로 인한 체력 소모는 점점 많아진다.
발해 숙소 주변에는 엘브루즈 사면을 이용한 천연 스키장이 있어 많은 스키어들이 몰려온다. 코카서스 산맥이 발 아래로 펼쳐질수록 호흡은 더욱 가빠진다. 아우 힘들어. 아우. 보소중도 우는 거 봐요. 3,700대인데. 아우 힘들어. 발해 숙소는 원유를 수송하는 용기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원통형의 철제 숙소가 엘브루즈 등정의 거점지이다. 여자들이 안쪽 침대를 쓰시고 장갑 아까 꼈잖아 여기. 점심 식사를 마치고 퓨리우 산장까지 갈 준비를 한다. 갑자기 고도가 올라가서인지 대원들은 고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제가 조치를 좀 취해. 하나도 없고. 예. 이렇게 어지러워. 어지러우세요? 재현이 형 뭐 다 준비되셨나요? 예, 다 됐습니다. 네. 퓨리우 산장으로 가는 길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눈밭이다. 잠시 휴식 시간. 물을 먹으며 수분을 보충한다. 드넓은 설원 위에 코카서스 산맥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퓨리우 산장까지 가는 길은 아름다운 주변의 경관 덕인지 약간의 두통을 제외하면 그런대로 견딜만 했다. 드디어 퓨리우 산장에 도착했다. 엘브루즈로 오르는 전초기지로 활용됐던 퓨리우 산장은 지금은 불에 타버려서 유리지붕으로 다시 짓고 있는 중이었다. 하루 만에 해발 1,000m 이상의 고도를 높이는 모험을 감행했지만 대원들 모두 훌륭히 해냈다. 찡한데 머리가. 킥스텝 발을 콱콱 찍어 공차듯이. 그렇지. 콱콱 찍어. 설산이 처음인데다가 플라스틱 등산화가 익숙치 않은 성열 씨는 걷기가 힘든 모양이다. 지친 몸을 이끌고 우리가 다시 오른 곳은 엘브루즈를 오르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좀 죽었어요. 저기 오늘과 같이 이런 현상을 화이트아웃이라고 합니다. 화이트아웃. 이런 날 혼자 내려오다가 지금보다 안개만 조금 더 끼면 전체가 하얗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길을 몰라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발자국이라도 있는데 만약에 눈이라도 살짝 내리면서 이런 날씨였다. 그러면은 길을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조난을 당하는. 그래서 이런 날씨를 원정대 특히 엘브루즈 같은 데서는 가장 조심을 해야 된다. 4,200m까지의 등정을 끝마치고 즐거운 저녁 시간이 됐다. 대원들의 식량 조달을 담당한 명규 씨가 직접 닭도리탕을 요리했다. 내일의 힘든 등정에 대비해서 보양식을 준비한 것이다. 근데 이게 도리탕은 양념이 너무 많이 있어야 돼. 오늘 닭국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고 아주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이건 너무 많이 포만. 원정이 시작된 이후로 좀처럼 잘 먹지 못했던 재한 씨가 오랜만에 포식을 한 모양이다. 글쎄요. 그래 사천 때 와서 그래 닭국 그것도 마늘 넣고. 내가 또 우리 손님을 위해서 또 각별히 또 했잖아. 너무 님하고. 그래서 안 나오지 지금? 네 너무 고마워. 오늘 닭고기 너무 맛있었어 정말. 그들이라고 누가 또 상상이나 했어. 근데 왜 나한테 식량? 오랜만에 먹은 고국의 음식 덕에 즐거운 식사를 끝마친 대원들은 모두 기분이 좋아진다. 즐겁고 자신감이 넘쳤는데 지금 구석오니까 또 그냥 좀 겁이 나요. 내일 또 산행하는데. 여기는 지금 3,908일 대피소인데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네 지금.
대원들 모두 설잠을 잔 채 원정 6일째 날이 밝았다. 오늘은 해발 4,800m 파스초포로까지 가야 한다. 이곳에 온 이후로 가장 좋은 날씨다. 이런 날은 태양빛이 설원에 반사돼서 자칫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뒤집어서 깔고 앉아야지. 등판이 젖으면 안 되니까. 예. 오케이. 머리는 지끈거리지만 눈앞에 펼쳐진 전경에 가슴까지 후련해진다. 영아야, 여 밑에 구름 좀 봐. 내가 여기 자꾸 이런 산 오고 싶은 거가 이래서인 것 같아. 이 경치 좀 발밑에 펼쳐진 지평선 같은 구름, 너무 좋다. 숨 막힐 듯 압도하는 코카서스 연봉들. 혹시 잃어버린 이상형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어떻게 표현해? 원더풀, 뷰티풀. 오케이. 뷰티풀. 원더풀. 원더풀. 매니 뷰티풀. 엘브르즈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수월하지는 않았다. 산맥이 발밑으로 낮아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진다. 12발 아이젠을 처음으로 사용해선지 걸음도 예전 같지 않다. 다행히 엘브르즈의 날씨는 우리의 등반을 도와주었다. 이처럼 고요하고 투명한 날씨는 등반 시즌인 6월에도 보기 드물다고 한다. 그러나 엘브르즈는 쉬운 산이 아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눈의 함정 크레바스와 눈사태의 흔적은 엘브르즈가 감추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다. 화이팅! 지금 속이 어떠신가요? 지금 막 신물 넘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좀 털어졌어요. 오바이트 하시는 게 좀 편해요? 예. 저기 머리는? 머리가 출발할 때 아팠어요. 근데 지금 좀 그런 거. 속만 안 좋으세요? 기운은? 속 불려고 하고 머리도 아프고. 사실 고소라는 게 뭐 기운 없고 힘들고 막 이러는 거니까 힘을 한번 내보시죠 뭐. 예. 화이팅! 잘 알았다. 지금 재한이 형이 속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 구토 증세가 있었다 이상. 재한 씨가 구토를 하느라 뒤처졌다. LT2. 알았다 이상. 지금 막 출발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기 바란다 이상. 이상한 일이다. 보기엔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이는 엘브르즈가 아무리 걸어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 한계가 느껴진다. 한 발자국 최선을 다해 걸을 수밖에. 바스트초프로 부근에는 화산 활동이 멈추면서 굳어진 돌들이 많이 쌓여 있다. 바람이 더욱 거세지자 이곳에서 잠시 쉬면서 장비를 점검하기로 했다. 너무 춥다, 너무 추워. 산의 날씨는 변덕스럽다. 산속으로 파고드는 칼바람과 싸우느라 대원들은 저마다 고군분투 중이다. 그렇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추위가 몰려왔다. 명화는 기온 변화를 예상치 못하고 모자와 장갑을 두고 온 것이다. 그 장갑은 항상 벗으면 안 돼. 응? 이 얇은 장갑은 항상 벗으면 안 된단 말이야. 등반대장인 웅식 씨의 목소리가 점차 커진다. 엘브르즈 등정을 쉽게 생각한 사람들은 장비 소홀과 고소로 인한 몸의 둔함, 차가운 바람 때문에 동상이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정리해봐. 조심해. 천천히. 장갑 껴, 장갑. 그 장갑 말고. 명화는 고소 증세와 추위가 같이 몰아닥치자 어쩔 줄 몰라 한다. 그 장갑 끼고. 그렇지.
그렇지. 박 비벼. 손에 감각이 없어. 더 비벼. 더 비벼. 그리고 이제 안경 써. 고글 쓰고. 혼자서 안경을 쓰기가 벅찰 만큼 손의 감각이 마비됐다. 저 모자 벗기고 좀 해주세요. 모자 지퍼 올려. 끝까지 올리고. 모자를 안 갖고 다니면 어떻게 그래? 아유. 저 장갑 껴 이제. 이 장갑 껴. 저러다가 동상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손끝과 발끝같이 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은 동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때문에 항상 움직여줘야 하는데 벌써 명화의 움직임이 굼떠졌다. 오케이 됐어. 아이젠 신었어? 네. 야, 이거 모자. 장비를 점검한 후 다시 산에 오르기로 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저기 재한이 형 아이젠 괜찮냐? 네. 확인했지? 아이젠 안 엉키게. 해발 4,800m. 엘브루즈는 우리의 몸을 짓누르며 내려갈 것을 종용한다. 재한이 형 어디 갔어? 오케이. 천천히. 자신의 한계와 싸워가며 겨우겨우 올라온 것. 누군가의 동판이 거기 있었다. 그는 여기서 추위와 싸우다 죽음을 맞았을 것이다. 잠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다. 점심 식사는 초코바이다. 그나마 힘이 남은 사람들만이 먹을 것을 받아든다. 뭐하는겨? 왜? 응? 숨 쉬는 거야. 힘들어서. 예. 그래요. 좀 쉬어야지. 예. 여기 다 온 거예요? 오늘의 등정은 여기까지다. 오케이. 눈과 구름이 뒤섞인 곳. 지친 몸을 누이기 위해 텐트를 쳤다. 아니냐? 조심해. 추우면 옷 더 입고. 회 시키는 대로 챙기려는 거 잘 챙겼으면 아니 밑에서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왜 그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밑에하고 저기하고 지금 몇 미터 차이인데 밑에 얘기를 해 지금. 그럼 오늘 명화의 실수를 꾸짖으며 나 역시 산을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본다. 산이라는 게 언니 밑에하고 위하고 기운이 그렇게 차이 날 줄 몰랐어. 오늘 진짜 내가 왜 산 첨단이나. 섬다닌 건 아닌데 여기는 또 유난히도 심한 것 같아요. 이 산은. 몰라 내 경험에 의해서는 여기는 국내 산 같진 않잖아. 산은 실수를 용납을 안 해. 맞아요. 절대로. 아까 같은 오늘 하루 지독한 고생을 한 명화는 산에 대한 커다란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아유 머리야. 엘브루즈 정상 공격의 날이 밝았다. 나는 차분히 기도를 올렸다. 해가 뜨지 않은 탓에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어왔다. 계속 그렇게 비벼서는 안 돼. 맨손으로 비벼야 돼. 살과 살. 출발. 내 인생 최고의 도전이 시작됐다. 나는 과연 유럽의 최고봉 엘브루즈 정상을 밟을 수 있을까? 힘내서 올라가자. 하나, 둘,
해가 떠오르자 조금씩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 옷을 가볍게 갈아입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야! Just a moment. 명화가 쓰러졌다. 해발 5,000m부터 구토 증세를 보이더니 동봉과 서봉으로 갈라지는 샌들 지역에서 등정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샌들 지역 위쪽부터는 경사가 심하고 갑자기 난폭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고정 로프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 살려갈까 말까? 대기. 기다려요, 괜히 또. 가이드가 로프 설치를 위해 잠시 대기할 것을 명했다. 그 사이 나는 다시 한번 장비를 점검했다. 샌들 위쪽부터는 가파른 얼음으로 덮여 있어 균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을 위해 로프를 타고 올라가기로 했다. 발을 헛디뎠을 때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엘브루즈 정상인 서봉까지 가는 길은 내 평생 가장 먼 거리처럼 느껴진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나 자신과의 사투다. 불과 몇 발자국 남았는데 더 고통스럽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드디어 내가 해발 5,642m 엘브루즈 정상을 딛고 섰다. 이쪽으로 있죠. 저 카메라 있죠. 여보, 나 해냈어.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해낸 거지? 네. 앉아도 좀 쉬세요. 네? 여보, 나 잘 해냈어. 포기한 줄 알았던 명화가 가이드의 부축을 받으며 올라왔다. 저 부둥키 하나 봐요. 예? 정상에 오르자마자 명화는 그대로 쓰러진다. 그토록 힘들어하면서도 끝내 정상을 밟은 명화가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이것이 어디였어? 다른 대원들도 속속 정상을 밟았다. 한이 없어, 이제. 몇 년이란 세월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내 나이에 이제 마지막이지 싶어가지고 눈물 나네. 정상은 항상 거기 있지만 누구에게나 허락되진 않는다. 고통과 시련을 이겨야만 닿을 수 있는 삶의 절정처럼 산이 거기 있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운명처럼 정상을 향하고 있을 것이다. 다 끝나고 나니까 집 생각나네. 어떻게 할 거들어 있는지 집 생각도 나고. 이제 모두한테 내 자신의 욕심이라면 이것도 욕심이지. 욕심이랄까 뭐 참 성취감 때문에 식구들 자꾸 불편하게 하고 그런 면이 좀 미안하고 그래요. 어쨌든 돌아가서 더 이제 가족들한테 잘해야지. 한국에 가면은 뭔가 삶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려운 일도 이제 극복할 수 있고 다시 또 다른 세계를 또 밟으려고 또 한번 노력을 할 것 같아요.